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7-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가장 고민이실까요? 에이징랜드인데요. 네. 예, 47,000원에 16%예요. 47,000원에 16%세요. 예, 근데 이게 한 몇 년 됐는데, 네. 재작년에 네. 언제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네. 못 봐가지고 놓쳐버렸어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단가를 좀 낮춘다고 네. 제가 20%까지 됐다가 4%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16% 남았는데, 네. 이거 뭐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나머지도 그냥 네. 손절을 하려니까 손해가 너무 커서 그쵸. 예, 손절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을지 네. 좀 알고 싶어서요. 시청자님 오랫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다시 좀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네, 정택 기자님께서 빠르게 들어주셨는데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정태근 이사님 네, 상담해 주시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행이네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에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게 인사해 주셨는데 수익도 좀 반가웠으면 좋겠는데 참 종목을 좀 그렇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예, 이것 때문에 네. 좀 그래요, 마음이. 그죠? 네. 일단 네. 어쩔 수 없이 손실 구간인데 예.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다시 이거를 음.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단가를 낮추면 좀 희망이 있을지, 네네. 안 그러면은 차라리 재매수할 그 돈으로 네네. 요즘 딴 걸로 음. 뭐 2차 전지 쪽이나 그쪽으로 네네. 갈아타야 할지, 네. 그게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렇구나. 예. 일단은 예. 에이징랜드가 예. 왜 주가가 못 갔는지를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9월달, 10월달 반도체가 그렇게 좋을 때 뭐 원익 IPS, 뭐 PS가 되게 잘 갔었잖아요. 잘 예. 갔었는데 요 종목을 왜 못 갔냐면은 요 회사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스가 아니라 대만의 TSMC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그쪽 1차 협력사예요. 그쪽 1차 네. 협력사고 이것도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징랜드가 주가가 9월달, 10월달 반도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주가가 가려면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돼가 이가 정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 쪽 관련돼 가지고 TSMC까지 얘기가 나와야 아마 에이징랜드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간 거고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반도체가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는 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추가 매수할까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섹터를 살까 이제 이게 고민인데 일단은 내년 1월 달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추가적으로 물을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쪽으로 일단 매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시장님이 우리 앵커님하고 말씀 나눌 때 들었던 얘기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제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시총이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 봐요. 그래서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반도체 소부장 쪽 관련돼 가지고 에이징랜드가 갈지는 저도 확답은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추가 매수 내년에 넘어가서 추가 매수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자금으로 다른 그 코스닥이 갔을 때 그쪽에 움직이는 주도 섹터 있잖아요. 그쪽으로 제가 할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네네. 기다리면 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요?
이게 2023년도 그때 당시 흐름만 좀 나오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당장 간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혹시라도 이게 주가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유만 하고 계세요.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 이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종목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저는 카카오를 네. 128,500원에 네. 10% 받고 있거든요. 아, 4년 전에, 네. 4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25,800원에 10%요. 네. 아, 4년도 더 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주 소갈이 많이 했지요. 네. 이거를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이걸 네. 어찌 해야 할지 좀 네. 상담해 주셨으면 했는데요. 아,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봐야 될지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지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카카오가 다시 좀 10만 원대를 넘어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손창현 팀장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고생이 안녕하세요.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카카오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챗 GPT, 생성형 그런 플랫폼 같은 카카오가 이런 오픈 AI와 협업을 해서 결론적으로 AI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조만간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나름 이제 견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M그룹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된 회사인데 카카오 그룹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M그룹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카카오와 연계돼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좋고, 그리고 카카오 본업 이제 광고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그런 서치 광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좀 겸비를 한다라고 보면 카카오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진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반등을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가가 한 8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뭐 좀 드라이브가 걸리면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10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매수한 가격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6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 10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최대한 수익으로 좀 나오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말고 좀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요거 지금 2026년 네, 1년을 더 한번 보유하고 기다려 볼까요? 2026년 네. 7월 상반기까지요. 26년 1년 동안도 기다릴 수 예, 있는데 26년 1년 동안 기다리셔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내년에 한번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엔 또 전망이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고민되셨던 부분들이 꼭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 네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위아요. 현대위아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만 3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60%예요. 7만 3천 원에 60%세요. 네. 이 종목 비중도 크시고 오늘 또 하락으로 마감해서 고민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기, 네, 정태근 대표님요. 네, 정태근 이사님 현대위아 말씀해 주시죠.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매도를 든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현대위아가 로봇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네.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제 올선 타고 종목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선 대응이 좀 필요한데 차라리 지금이 아니라 올선 이탈하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 제가 네. 매도를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예.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장기로 네네. 가야지만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장기로 가져가도 되냐고요? 예. 네. 일단 장기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장기로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위아보다는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사신 거 맞죠? 이게 네. 저기 내년에 네. 어디라도 해외 쪽으로 어디 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거 보고 좀 음, 올라가더라도 좀 네. 그냥 감수하고 산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해적 같은 경우 미국 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현대위아가 이제 현대위아를 볼 때 바라봐야 될 모멘텀이 일단은 그 자동차 쪽으로 이제 기아 쪽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네. 엔진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네. 현대차 그룹 내 공장 내 이제 물류 관련된 로봇이 투입되는 부분들 요 두 가지가 최우선적인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보고 매수하셨나 해서 일단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내장재 안에 내장재 갖고 음, 열선 해갖고 음, 무슨 저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네. 기사 보고 해서 사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좀 여쭤볼게요. 디테일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으로 사신 거예요? 로봇으로 사신 거예요? 자동차 부품? 부품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네. 자동차 부품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위아 가져가도 됩니다. 만약에 장기로 보신다라면은 현대위아 네. 가져가서 제가 볼 때 무방하다고 봐요. 단지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예. 혹시라도 지금 이제 제가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5일선 타고 올라간 종목은 항상 5일선 대응을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24일부터 어쨌든 5일선 지키면서 꾸준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유지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깨지게 된다라면은 가격 조정폭이 조금 깊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내를 하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예.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예. 감내를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0만 원 정도 최소 10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봐요. 네. 혹시 충분한 대답이 됐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5일선이 깨지면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까지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라고 언급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네. 드림 CIS 오늘 매수했거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7,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네, 7,300원의 비중 20%세요. 네. 네,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탄력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어제 상한가 나와주고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내가 한번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먼저 들어주세요. 네, 손창현 팀장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사는 뭐를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일단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네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역시나 생각을 하셔서 매매를 하셨겠죠?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신 거면 예. 예, 그렇게 보고 매매를 하신 거면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한 가격 이하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20%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20%만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네. 조금 또 생각하는 자리까지 또 눌림목을 주면 또 매수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한가가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이제 갭으로 떠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상한가 고점을 하회를 하진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으로 7,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7,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000원에서 6,500원 가격까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목을 양호하게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 정도 선까지는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지금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상당히 좀 매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이 만약에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좀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조금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해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매수 포인트를 잡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드리기에는 일단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다. 그거를 감내하실 어느 정도 이 생각을 하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8,000원을 양호하게 유지를 하면 단기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도 높지만 8,000원 찍고 나서 좀 지지부진하거나 8,000원 언저리까지 가다가 조금 만다. 그러면 수익 챙기고 다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재점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만약에 내일 갭으로 떠서 강하게 또 8,000원대를 돌파해버리면 네. 보유도 가능한가요? 네, 8,000원 뭐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갭을 메우는지 안 메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갭을 메우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실려야 됩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000원까지는 빠르게 반등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만 변동성에는 좀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답답하셨던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죠.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창현 팀장님, 오늘은 또 이 코스닥이 강했는데 다음 주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뭐 나올 거리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네, 안녕하세요. 일경제팀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문의 전화 주셔가지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네, 종목 이름이랑 종목 명이랑 그리고 매수한 가격 비중 알려주시면 상담 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예, 천보 천복 123,880원, 123,800원에 예, 8%. 8%. 네네. 네, 일단 일단 매수하신 점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2차 한 전지 4년 관련된 됐습니다. 네, 좀 되셨죠. 네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또 뭐 엊그저께 또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다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네. 만약에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추세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차트를 좀 보시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추세 자체가 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뭐 6만 원에서 한 6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상당히 좀 낮춰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일단 뭐 한 8만 원 정도까지 단가를 좀 낮춰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이 구간 내년에 일단 2차 전지가 반등을 한다라고 가능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로보택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로보택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전기차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 이 관련돼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년에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은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상승 여력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주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거든요. 산타랠리가 좀 와줄 수 있을까요? 이미 안 오지 않았나요? 다음 주 희망을 좀 걸어보자면. 그냥 내년 신인효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정말 어지럽게 정말 빠른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뭐 테마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막 로봇 갔다가 뭐 현대차 그룹도 갔다가 연결 안 됐구나. 네, 다음 갔다가 분 계속.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월 말까지 개별 종목 장세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또 이슈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 코스피 지수가 가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달은 개별주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 넘어가서 또 1월 달에 제가 볼 때는 그 산타랠리보다는 신년효과? 여기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가서 일단은 네, 주도 여보세요? 네네. 예, 청년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그 종목 궁금한 거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아, 예,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엔캠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거든요. 엔캠이요. 네네. 아, 이건 또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75,000원이요. 75,000원. 그렇구나. 그 청년님, 엔캠은 일단은 이 엔캠을 포함해서 2차 전지는 네.
가지고 있는 게 시기적으로 네. 봤을 때 이제는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계속 홀드하고 있으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래서 혹시 2차 전지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많은데 거기서 전액 관련해서 엔캠을 사신 연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따로는 저는 원래 2차 전지주는 안 하는데 네. 집사람이 2차 전지주 중에 엔캠을 추천을 해서 아,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따로는 안 하고 집사람은 이제 2차 전지 중에 이제 에코프로모티를 갖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네. 엔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장님 제가 일단은 결론은 홀딩이고요. 홀딩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갈 거라고 네. 보는데 그런 면에서 2차 네. 전지를 혹시 보신다라면은 양극재 관련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어떤 혹시 뭐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양극재 관련해서. 일단 리튬 관련돼 가지고는 세비캠하고 미래 나노텍이 있고요. 그리고 네. 양극재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비움이 있고 LNF가 네. 있고 그다음에 셀 쪽 네네. 보게 되면 LG 엔솔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거 포함해 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살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ETF도 있거든요. 네네. ETF인데 뭐냐면은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라는 ETF가 있어요. 네. 여기에 그 방금 말씀드린 양극재 그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네네.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아, 요거 그렇군요. 구성 정보만 네네네. 볼게요. 보시면은 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프챔, 에코프로비엠, LNF, 대두전자, 나노시즈 다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핵심 소재 뭐 살까 고민되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도 봐도 되는데 이런 네. 것도 또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네.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시면은 잠시 후에 이게 네. 이게 벌써 이제 벌써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2차 전지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만 조금 있다가 한번 네. 참고 삼아 좀 봐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방송 꼭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뒷부분 좀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